지금 일본 열도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반면 지구 반대편 폴란드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본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2026년 2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인들만 본인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른다며 경악하고 있는 이 충격적인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임원들이 머리를 감싸쥐고 독일 라인메탈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라고 자조했던 그 습관이 지금 전 세계 안보를 지탱하는 유일한 구명조끼가 되었습니다. 오늘 뉴스사랑방,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달굴 대한민국 방산의 진짜 실력 그 전율 돋는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 사랑방 김구입니다. 여러분,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뜻이죠. 지금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딱 그렇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서유럽 네티즌들은 우리 무기를 보고 김치 탱크가 굴러나가겠냐, 돈 없어서 싼 맛에 사는 것 아니냐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현재 그 비웃음은 경악과 공포 그리고 부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강대국 눈치를 보며 물건을 파는 을이 아닙니다. 우리 물건이 없으면 나토의 방어선이 뚫리고 우리 기술이 없으면 동유럽이 러시아의 위협 앞에 벌벌 떨어야 하는 그야말로 슈퍼갑의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냉철한 팩트이자 피땀 흘려 일궈낸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승전보입니다. 시계를 한 달 전 2026년 1월 15일로 돌려보겠습니다. 장소는 폴란드 오지슈 훈련장. 체감온도 영하 25도의 살인적인 혹한이었습니다. 이날은 한국이 폴란드에 납품한 개량형 전차 K2PL의 2차 인도분 실사격 훈련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현장에는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을 비롯해 나토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솔직히 그들도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아무리 한국산이 좋다지만 이 정도 추위에서 전자장비가 제대로 작동하겠어?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3km 밖에서 시속 60km로 이동하는 표적. K2PL은 거친 눈밭을 달리면서 주포를 뿜었고 결과는 백발백중 100% 명중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 차가운 전차 표면을 어루만지며 현장에서 이런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To nie maszyna, to tarcza Boga. To, czego Niemcy nie osiągnęły w 5 lat, Korea osiągnęła w 8 miesięcy. 들으셨습니까? 독일이 5년 걸려 못 준 걸 한국은 8개월 만에 해냈다. 이 한마디가 갖는 무게감은 엄청납니다. 그동안 유럽의 맹주라 불리던 독일의 자존심을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력과 납기 준수 능력으로 완전히 깔아뭉갠 겁니다. 저희 뉴스 사랑방이 현지 국방 전문가와 연결했습니다. 얀 그라보프스키 폴란드 방산그룹 PGZ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Witajcie widzowie News Sarangbang. 이번 K2PL 전차 어떻게 보셨는지요? Widziałem ten czołg K2PL i byłem pod wrażeniem jego osiągów. Początkowo zakładaliśmy, że koreańska broń będzie po prostu opłacalna. Jednak kiedy w testach polowych zobaczyliśmy, że jej mobilność przewyższa mobilność niemieckiego czołgu Leopard, wszyscy byliśmy w szoku. Zwłaszcza nie zdawałem sobie sprawy, że unikalna koreańska kultura pośpiechu po stosowanie w przemyśle zbrojeniowym. Widząc, jak broń jest ładowana na statki natychmiast po zamówieniu, prezydent pochwalił Korea to samo zaufanie. 외신 반응은 어떨까요? 미국 CNN은 한국은 민주주의 무기고의 새로운 엔진이라며 미국이 생산 속도 문제로 헐떡거릴 때 한국은 충격적인 효율성으로 그 공백을 메웠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영국 BBC 역시 전장에 닿은 한류라며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게임 체인저의 등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독일의 유력 일간지 디 벨트조차 자조 섞인 기사를 냈습니다. 독일 방산의 굴욕. 왜 폴란드는 베를린 대신 서울을 택했나? 그들은 인정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속도전은 자신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시간표였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승승장구할 때 가장 배가 아픈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네,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도 방위산업 수출을 위해 지난 10년간 무더니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025년 하반기 동남아 A국가의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일본의 주력 전차인 10식 전차가 최종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누가 차지했느냐? 당연히 한국입니다. 이유가 기가 막힙니다. 일본 전차는 한국 K2보다 가격이 무려 1.5배나 비쌌습니다. 비싸면 성능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온다. 부품 호환이 안 돼서 고장나면 고철 덩어리다라는 혹평을 받았습니다. 반면 우리 K2는 가격, 성능, 내구성 모든 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지금 일본 최대 커뮤니티 5 채널의 반응을 보면 그야말로 초상집입니다.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니가 삼성에 밀렸을 때의 악몽이 떠오른다. 이제는 전차까지.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도대체 뭘 한 건가?
자위대 전차는 찜통이라는데 한국 전차는 영하 20도에서 백발백중이라니. 분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유출된 일본 방위성 내부 보고서에는 한국의 급성장을 두고 재앙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기술 격차가 10년 이상 벌어졌다는 걸 그들도 아는 거죠. 중국은 어떻습니까? 파키스탄에 수출한 VT4 전차가 실전 배치되자마자 사격 통제 장치 오류가 빈발하면서 싼 게 비지떡이라는 국제적 망신을 샀습니다. 덕분에 중국의 2025년 방산 수출 실적은 전년 대비 15%나 고꾸라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고품질과 대량 생산이 동시에 가능한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쟁국들이 전율하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스스로를 좀 더 냉정하고 깊이 있게 들여다봅시다. 단순히 우리가 최고다라고 외치는 것보다 왜 우리가 최고가 되었는가를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유명 지정학 분석가 피터 자이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This is the result of Korea maintaining manufacturing capabilities that even the United States had abandoned. Korea has now reached an untouchable level.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은 지금 중국을 견제하느라 해군과 공군력에 모든 돈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지상군 무기, 즉 탱크나 자주포를 만들 여력이 부족합니다. 유럽은요, 평화에 젖어 공장 문을 닫은 지 오래입니다. 다시 공장을 돌리려면 최소 5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당장 러시아의 위협은 코앞에 닥쳤습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5년 뒤에 탱크를 주겠다는 독일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전에 물건부터 배에 싣고 오는 한국을 믿겠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를 스스로 비하하곤 했습니다. 조급하다, 여유가 없다라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6.25 전쟁 이후 잿더미 위에서 살아남기 위해 체득했던 그 처절한 속도가 지금은 전 세계 자유 진영을 구하는 가장 절실한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마치 임진왜란 당시 단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처럼 말입니다. 자원 하나 없는 이 작은 나라가 오직 사람과 기술 그리고 그 특유의 끈기로 세계 안보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것이 갖는 진짜 의미는 돈 몇 푼이 아닙니다. 바로 안보 레버리지, 즉 지렛대입니다. 이제 미국도 한국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한국의 무기 공급이 멈추면 나토의 방어선이 뚫리니까요. 이 힘을 바탕으로 우리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나 반도체 보조금 협상에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국격입니다. 그렇다면 이 호재가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전문가들은 10년 뒤인 2036년 한국 방위산업이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제3의 수출 기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연 매출 100조 원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탱크 한 대에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만 개가 넘습니다. 대기업 하나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창원, 구미, 울산에 있는 수천 개의 중소기업 공장들이 24시간 풀가동됩니다. 이미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 PGG는 한국의 기술 이전 덕분에 생산 효율이 300%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우리 엔지니어들, 이제 세계 어디를 가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지방공단이 살아나고 양질의 일자리 15만 개가 창출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취업 걱정 없이 대기업 수준의 연봉을 받으며 기술자로 대우받는 세상. 이것은 막연한 희망 회로가 아닙니다. 지금 폴란드 평원에서 루마니아 국경에서 증명된 차가운 현실이자 뜨거운 기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과거 우리는 남이 만든 무기를 빌렸으며 서러움을 삼켰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세계 평화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대장간이 되었습니다. 일본이 배아파하고 독일이 견제하고 중국이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위상을 자랑스러워해야 할 때입니다. 겸손은 미덕이지만 실력을 감추는 것은 바보입니다. 당당하게 고개 드십시오. 우리가 만든 신의 방패가 유럽을 지키고 그 힘이 다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뉴스 사랑방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위가 되는 그날까지 김구의 팩트 폭격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